안녕하세요. 부자로그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 2025년 10월이죠. 정말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기록적으로 오른 금, 그리고 여전히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과연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할까요?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올해 금은 무려 45%나 올랐는데 우리가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던 비트코인은 20% 상승에 그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바로 이 지정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럼 먼저 왜 전통의 강자인 금이 이렇게 화려하게 돌아왔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이 다시 이렇게 빛을 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어마어마하게 사들이고 있어요. 기록적인 수준이죠.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불안감, 또 인플레이션 걱정이 커지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거죠. 뭘요? 바로 5,000년 역사 동안 검증된 가장 확실한 피난처, 금을 말입니다. 특히 주식시장이랑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안정시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그리고 이 숫자, 15%. 이게 바로 금의 진짜 힘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장기적인 변동성이 이 정도라는 건 다른 자산들이랑 비교했을 때 뭐랄까 압도적으로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 왜 다들 금 하는지 이 숫자 하나로 그냥 설명이 끝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비트코인으로 돌려보죠. 우리가 알던 디지털 금, 과연 그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그 정체는 기술주에 훨씬 더 가까운 게 아닐까요? 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은 테슬라 주가처럼 금은 화재 담요처럼 이 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하나는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같은 성장주고 다른 하나는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보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이 언제 드러났냐? 바로 지난 2025년 10월 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이 두 자산이 어떻게 다르게 행동했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시장이 무너지니까 비트코인도 속절없이 같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15%나 폭락했죠? 근데 금은 어땠을까요? 오히려 역시 안전자산이라면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훌륭하게 지켜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비트코인이 위기 때 피난처가 될 거라는 디지털 금이라는 신화가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자, 이 숫자 0.87. 이게 비트코인이랑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의 상관관계입니다. 1에 가까울수록 똑같이 움직인다는 뜻인데 0.87이면 이건 거의 쌍둥이처럼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금이랑은 어떤가요? 상관관계가 고작 0.09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아무 관계 없이 따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라 기술주를 훨씬 더 닮았다는 사실을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거대한 자본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제는 이 기관들이 전체 비트코인의 40% 이상을 쥐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는 게 아니라 금리나 경제 지표에 따라 사고 파는 그냥 또 하나의 위험 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결국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자산, 금과 비트코인을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효과적인 해법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우리 헬스장에서 드는 역기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줄을 단 거요. 딱 그거랑 똑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금처럼 아주 안전한 자산으로 꽉 채워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동시에 아주 작은 일부만 비트코인처럼 한 방에 있는 고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엄청난 성장을 노리는 전략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전체 자산의 10%는 금으로 아주 단단한 방패를 만들고 딱 3% 정도만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강력한 창을 하나 쥐는 겁니다. 나머지 87%는 원래 하던 대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고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안 좋을 땐 금이 지켜주고 시장이 좋을 땐 비트코인이 수익률을 확 끌어올려줄 수 있겠죠? 그럼 이 전략 어떻게 실행하면 될까요? 딱 4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정해진 비중만큼 금으로 포트폴리오에 든든한 방어막을 세우세요. 셋째, 없어져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이 없을 정도의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담아서 성장의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서 파는 게 아니라 드디어 박앤세일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는 지혜, 이걸 꼭 갖추셔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조언합니다. 비트코인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1, 2%, 많아도 5%는 넘기지 말라고 권하죠. 여기서 핵심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성장자산 몫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금은 전통적으로 5에서 10% 정도를 담아서 포트폴리오의 흔들림을 막아주는 역할을 맡기고요. 자, 오늘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부의 지도를 그려볼 시간입니다. 이 표 하나로 오늘 내용이 싹 정리됩니다. 금의 역할은 뭐다? 네, 안정성과 가치 저장. 시장이 불안할 때 힘을 발휘하고 변동성은 낮죠.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성장과 비대칭적인 수익. 기술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에 따라 움직이고 변동성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상관관계죠. 금은 주식과 따로 놀지만 비트코인은 기술주와 같이 움직입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절대 쌍둥이가 아니에요. 하나는 내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부를 노리는 창에 가깝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안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도구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서 금과 비트코인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만의 방패와 창을 현명하게 조합해서 여러분만의 승리 공식을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